예,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시기 전에 전임 처장님께 많은 조언을 구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조언을 주시던가요? 성실히 답변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실히 답변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임 처장님들이 오셔서 전에 박영재 처장님 같은 경우는 이재명 공선법 위반 사건의 주심이셨고 또 그 재판에 대법관들은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다 물어봤습니다. 우리 대법관님도 법원행정처장으로 오셨지만 재판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저분은 법원을 대표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입장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는 거 보니까 전임 처장님들과 입장이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 사과할 수 없,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까? 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했지만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사과를 한다든가 뭐 그런 입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재판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법원을 대표해 나오셨지만 그 전에 이 재판에 관여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 이 재판의 가장 큰 원칙은 헌법과 법률, 그다음에 양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양심이라는 게 국민의 눈높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도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오시면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법원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면 입장을 요구하면 입장을 가지고 오셨어야죠. 그래서 저희 입장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그런 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저희로서는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처장님도 그 양심, 국민 눈높이에 따라 상식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인정하시죠? 예, 최근에 그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있었습니까? 예, 그 법원이 1, 2심에는 김건희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무죄,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윤석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이 이번에 윤석열에 대한 판결이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7월 16일에 있을 이번에 연기를 했지만 16일날 있을 김건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 이 부분도 1심 판결과 같은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한 달 연기를 요청했는데 일주일 연기를 해줬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검이 생중계도 요구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수용했습니까? 그건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한 내용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방송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니까 가능한 한 생중계도 허용해서 법원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판한다는 그것을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법무장관님, 그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7대 사건을 골라서 수사 중에 있죠. 수사입니까? 감찰입니까? 조사입니다, 그냥. 조사입니까? 조사하다가 어떤 범죄 혐의가 나온다면 검사들이기 때문에 일정 범위내에서 수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행정조사인데, 감찰인데, 같이 필요하면 있는 거죠.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기록 송부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법무장관이 검찰 사무 전반에 관해서 지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무장관의 지시에서 가져가면 그래서 그 기록을 가져간 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네. 법 위반으로 해서 징계까지 한 사건이 아니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어쨌든 대검에서 이제 판단해갖고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7대 사건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보면 최근에 그 검찰총장 예, 1분 더 주십시오. 네. 장이 정보가 됐는데 내란 관여 혐의입니다. 네네. 그런데 특검이 기간이 연장되긴 했지만 아직도 검찰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진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김건희를 황제 수사 또는 아련하고 조사를 했다. 핸드폰도 뺏기고 이런 조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디올백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넣어가지고 검찰이 과연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정권을 위해서 면죄부를 주는 사건을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을 삼기 위해서라도 조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그 미래위원회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그 검찰에 있었을 때 제 선배들로부터 요즘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해지하지 마라. 이런 압력성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후배들은, 현직에 있는 후배들은 제가 선배니까 전화를 못 하겠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국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잘못했다 수사를 계속 해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잘못했다 하고 또 언론에 알립니다. 오늘 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알렸더라고요. 언론에 알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겨 국민들은 경찰 수사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 되구나. 이런 인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검찰 개혁을 막아왔습니다. 이런 유사한 모습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대통령도 장관님도 우리 민주당의 유력 대표 후보자들도 모두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은 폐지를 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에 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꼭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예, 어떤 뭐 의원님께서도 검찰에 계실 때 뭐 굉장히 유능한 검사셨고 또 일선 처음부터 지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저는 뭐 어떤 제도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의를 갖고 제도를 설계할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생길 걸 갖고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수사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 정말 현재 보안수사 때문에 생긴 많은 문제점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검찰에 관한 남용들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뭐 그게 전체 검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정권과 결탁된 소위 정치검찰들의 일탈이었는데 그러나 국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검찰제도 자체는 굉장히 불신이 큽니다.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검찰 제도가 존재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좀 더 촘촘하게 지금 나오는 여러 법안들에 의원님들이 의견이 있지만은 더 촘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좀 잘 이렇게 좀 보충해 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뒀을 경우에 또 다른 윤석열 사단이 부활되고 또 다른 윤석열이 나올까 봐 그걸 걱정합니다. 네, 저는 뭐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